자,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지금 지수단의 리밸런싱 관련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리밸런싱 이 지수의 신규 편입 편출 종목의 후보군이 곧 나온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? 네,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2분기가 또 매 분기마다 이제 결국 S&P 500이 좀 편입 편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마지막 주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세 번째 주 금요일에 편입 편출이 발표가 되는데 조금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신규로 이번에 S&P 500을 좀 편입될 수 있는 후보 기업들 네 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이 S&P 500에 좀 편입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당연히 미국의 대표적인 500대 기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업 규모와 그리고 유동성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상장되어 있고 미국 기업이어야 하며 또 4개의 분기 연속 흑자여야 되고 마지막으로도 산업 대표성을 띄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조건들이 사실은 이 S&P 지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좀 일부 맞지 않더라도 일부 몇 가지는 뭐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그냥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기업이 아니죠. 본사가 캐나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S&P 500에 편입이 됐었고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에는 분명 흑자가 아니고 적자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S&P 500에 편입이 된 바가 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꼭 반드시 조건이 맞지 않아도 편입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신 상태에서 첫 번째 후보는 로빈후드입니다.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 규모도 지금 현재 632억 달러로 굉장히 크고 또 6개 분기 연속 흑자이기 때문에 4개 분기 연속 흑자 조건도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요. 로빈후드 지금 이번에도 비트스탬프라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 또 인수하면서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이런 금융 시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좀 핀테크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 S&P 500 안에 앞으로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커질 텐데 산업 대표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이 코인베이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후보로 들 수 있고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장 강력한 S&P 500 차기 편입 후보로 로빈후드를 뽑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보는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인데요.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기본적으로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까지 다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개 플랫폼이고요. 역시나 이제 이 기업은 S&P 400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&P 400에서 500으로 누군가가 올라간다면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가장 확률이 높은 기업으로 이 기업을 뽑았습니다. 만약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이렇게 후보가 된다면 아마도 금융기업들 중에 한 기업이 빠져나오게 될 텐데 그 해당 후보로는 이 인베스코를 뽑았습니다. 인베스코와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한 64억 달러 정도로 좀 낮기 때문에 뽑았는데요. 그리고 세 번째 기업 역시도 금융주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RS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자산 운용사인데 주로 사모펀드 아니면 신용 아니면 인프라 부동산 이런 좀 대체 투자를 좀 중심으로 하는 자산 운용사이고요. 마지막 후보는 이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앞서 살펴봤던 기업들은 모두 다 크게 본다면 뭐 금융과 금융 관련 기술들과 관련된 기업이라면 이 기업은 약간은 괴가 다른 약간 이 스포츠 도박, 스포츠 베팅 사이트입니다. 최근에 사실 스포츠 베팅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드래프트킹스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이런 스포츠 베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미국이 좀 합법화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S&P 500 내에서 아직까지 이런 스포츠 베팅 기업이 이 인터넷 스포츠 베팅 기업은 없습니다. 그래서 산업 대표성을 띠는 기업 하나를 또 추가하려고 했을 때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도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말씀 주신 플러터 엔터테인먼트가 스포츠 베팅 업체 그러니까 드래프트킹스 같은 성격의 회사라는 걸 제외하면 사실 지금 거래 플랫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썰이 돌고 있는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후보군들이 먼저 선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. 특히 로빈후드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가져갑니다. 여기가 이제 아까 화면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비트스탬프 이 넥슨 코리아와 넥슨 게임즈의 모기업인 NXC가 갖고 있던 그 비트스탬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완료를 어제 했죠. 이 로빈후드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제 로빈후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
순수하게 성장률로만 따진다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에서 가지고 있는 성장률보다도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기업은 정말로 굉장히 좀 단순히 어떠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정말 은행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인데요. 뭐 약간 로빈후드 뭐 골드부터 시작해서 골드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넘어서 고객들에게 어떠한 것을 좀 투자하라라고 투자 조언도 해주고 그것을 또 AI를 구축해서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투자와 관련된 그것을 개인 투자자를 넘어서 이런 기관 투자자, 약간은 좀 기업 단위까지 포괄하려고 하고 그 과정을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까지 가려고 하는 굉장히 좀 종합금융회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로빈후드 현재 주가 흐름 오늘 0.25% 상승하면서 71달러 95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로빈후드가 크립토 쪽에 진출을 또 크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모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. 그 포텐셜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.